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74세, 연기 경력만 50년이 넘는 마스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수상 전에도 멋진 분이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배우답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센스 있는 돌직구로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존경을 받는 분이죠. 저렇게만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겠다,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한우물을 성공적으로 파다 보면 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격도 성숙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신작 질서 너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심리학자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지식인이죠. 그는 질서와 책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 혼돈스러운 세상을 감사하며 잘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교과서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뻔하지 않고 또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편안히 이해시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이 12가지 인생을 읽기 전과 후가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다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죠. 신간 질서 너머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후속판 내지는 증복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윤여정 배우를 떠올리게 만드는 법칙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7번째 법칙. 최소한 한 가지 일을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사인님 혹시 한우물을 팔아 라는 속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20대, 30대 대상으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한우물 파는 일, 맞는 일일까요? 피터슨 교수는 단호하게 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한우물을 제대로 파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가, 마스터, 이른바 한 분야에 획을 그은 사람에게는 빛이 납니다. 아우라 혹은 후광이 느껴지는 거죠. 피터슨 교수는 이런 빛은 고도로 집중화된 의식에서 발산되는 광채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언어, 판단력, 행동 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숙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무수한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이 길은 더 쉬울 것 같고 저리로 가면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지름길 같기도 합니다. 너무 근사한 풍경에 넋 빠져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현혹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한 방향을 택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한우물을 판다는 거는 방향을 정해서 매진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저런 욕심 다 내려놓고 여기가 내 길이다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도 없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스킬업이 되는 만큼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바가 커서 당연히 행동도 절제되고 더 진지해질 겁니다. 피터슨 교수는 최악의 결정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휘쓸려서 둥둥 떠다니는 거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대다 보니 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시도만 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2, 3년씩 해보다 보면 훌떡 10년이 지나갑니다. 어렵게 입사해놓고 3년, 4년 차쯤 되면 회사를 나와서 해외 연수를 가거나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회 초년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우물을 만족스러울 만큼 깊숙이 파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만족스러울 정도의 우물 파기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어떤 자료 없이 2-3시간 이상은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떨까요? 확실한 건 크던 작던 간에 아무것도 못 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한우물을 파라는 진짜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 하나를 열심히 파다 보면 우물 파는 법을 알게 되겠죠. 익숙해지면 속도도 붙습니다. 그렇다고 이 경주마처럼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하고 딱
땅만 파라는 건 아니죠.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파고 있는지 관심도 가져보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우물 파는 법을 통달하고 숙달해 가라는 겁니다. 만일 윤여정 배우가 나이 드는 게 위축되고 이 젊은 여배우들한테 밀리는 게 싫어서 혹은 안티팬이 두려워서 연기라는 이 우물 파기를 멈추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맸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런저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그녀 나름의 고유한 연기력과 캐릭터가 확보되고 그 과정에서 어울리는 말 센스와 단정하고 단호한 태도들이 쌓여갔을 겁니다. 이젠 연기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연예라는 우물의 끝에 다다른 셈입니다.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거, 한 우물을 파는 일이 우물 딱 한 개를 파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우물 저 우물을 편안하게 잘 팔려면 제대로 우물을 파는 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서 어떤 우물을 파야 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갈림길을 가야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종종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전문직 여성이 이직이나 휴직 과정에서 한두 달 만에 놀라운 요리 실력과 가사 관리를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요령을 물어보면 일의 프로세스라는 게 얼추 다 비슷하던데? 피터슨 교수는 적어도 한 우물을 완성했을 때 당신은 훨씬 자신감 있고 강인한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다를 뿐이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 거의 유사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그리고 주변에 갈등하는 20, 30대의 이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영상 혹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혹은 인생의 12가지 법칙 권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볼만하셨어요? 사인님들의 한 우물에 얽힌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